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마더 테레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 화려해 보이는가? 강해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결코 화려하지도 강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분의 겉모습이 키가 작고 왜소하기는 하지만 그 태도도 지극히 낮고 겸손한 모습이다. 생전에 곁에서 그분을 지켜보았던 레오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마더 테레사를 만나지만 그 많은 사람이 각기 그분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향할 때면 비록 잠깐의 악수나 인사말을 나눌지라도 그 짧은 순간 동안 마치 이 세상에 그분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서 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외양과 달리 내면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갖고 있어 자신이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밀어붙여서 실현했다. 규율이나 법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가로막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뚫고 나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사람에 대한 존중심과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더 테레사는 외유 내강의 성품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더없이 강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따뜻하게 대할 줄 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 도덕경에는 임종을 눈앞에 두었던 스승이 제자인 노자에게 마지막으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그 지혜는 다음과 같다. 부드러움이 따뜻함을 이긴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의 전부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강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자녀들도 강하게 키우려고 한다. 강해야 경쟁 사회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리를 높여서라도 강하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강해 보이는 것과 진정 강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진정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따뜻하게 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수히 많다. 특히 따뜻함은 가정과 직장, 그 외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차갑고 경직된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견고하게 해준다. 그런 관계로 인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햄버거는 원래 스테이크의 한 종류였다고 한다.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스테이크와 야채를 부드러운 빵 사이에 넣어 먹으면서 그 스테이크를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햄버거는 스테이크만 먹었을 때보다 부드러운 빵이 어우러져 먹으니 더욱더 맛이 있을 뿐 아니라 먹기가 훨씬 좋다. 햄버거는 부드러운 빵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테이크를 보다 잘 먹기 위한 용도로 탄생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다. 스테이크만 먹을 수도 있지만 딱딱한 공기를 부드러운 빵으로 감싸 먹으면 더 먹기가 좋듯이 말도 단순히 그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감싸주면 상대방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럼 어떤 말이 햄버거의 부드러운 빵과 같은 말일까? 서류가 필요해서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서류를 가져오세요. 라고 자신이 원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전달했다고 하자. 말의 내용은 바로 전달되지만 상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수 있다. 명령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사람은 명령의 말을 들으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리가 생긴다. 서류를 가져다 주기는 하겠지만 말한 사람과 가져다 준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는 권유형을 쓰는 것이 좋다. 권유형이 바로 부드러운 빵의 역할을 한다.
다음과 같이 말하면 같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지게 된다. 서류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서류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서류 좀 갖다 주겠어요? 이는 핵심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사람은 명령의 말을 듣게 되면 일단 거부감부터 느끼지만 부탁을 받으면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인데 부드러운 말이 설득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권용을 써서 부탁을 할 때 한 단계 더 나아가 쿠션 표현까지 곁들이면 좋다. 딱딱한 바닥에 앉아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엉덩이가 아파온다. 하지만 부드러운 쿠션을 깔고 앉아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말에도 쿠션을 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요구하고자 하는 말 앞에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등과 같은 말을 덧붙여 보자. 미안하지만 서류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을 마냥 따뜻하고 부드럽게만 하면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얕보일 수 있다. 따뜻한 말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따뜻한 말과 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표현은 따뜻하게 하되 자신의 견해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은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말만 부드럽게 한다면 상대방은 나를 어수룩하게 볼 수 있다. 상대에게 어수룩하다는 인상을 주면 말의 신뢰성과 설득력도 떨어지게 된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는 스스로 확신을 갖고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부드럽게 표현을 해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보자.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유지하면서 말은 단호하고 무게 있게 해보는 것이다. 자신의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확신에 찬 자세로 평소보다 좀 더 또렷하고 천천히 낮은 음성으로 말해보자. 동시에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자세는 반듯하게 해보자. 이는 상대방에게 퍽퍽한 스테이크가 아니라 먹기 좋은 햄버거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견해에 맞서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도 당신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자. 순간 저항감이 생기고 즉시 반박을 하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자. 상대방의 말을 들은 후에는 얼굴을 붉히거나 흥분하거나 소리를 높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투로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해보자. 반대 의견에도 당신의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당신의 그런 행동에 사람들은 신뢰감을 갖게 될 것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미소를 짓고 말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스테이크의 양면이 부드러운 빵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대화는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끝맺는 것이 좋지만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용에 따라 표정을 변화시켜야 한다. 안타까울 때는 안타까운 표정을, 미안할 때는 미안한 표정을 짓는 것이다. 또 포커페이스가 필요할 때는 그런 표정도 지어야 한다. 다만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 어떤 대화가 오가더라도 끝맺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과 태도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